일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사실 김영덕이는 대법관에서 자리 내놓고 내려와야죠. 예, 피선을 당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덕 대법관님 사임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처사입니다. 그렇죠? 예, 사임하시고 재판 받으셔야 돼요. 오늘 김재용 회장님의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국민들이 깊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국민들에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약. 예. 무효사유, 대통령 선거 무효사유를 요약하자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밀 투표의 원칙을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QR코드를 제거를 하지 않고 개표장까지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 공직선거법 167조 1항과 헌법 67조 1항을 위반한 사항이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가 비밀 투표가 아니고 공개 투표가 됐습니다. 특히 사전선거에 참여하신 1100만 이상의 투표는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위반한 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사용했던 투표용지 중에 투표용지 모양이 선거 관련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용지를 우리 국민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용지가 바로 뭡니까? 노트형으로 되어 있는 거, 편지지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 투표용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사용한 그 투표용지는 개표장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선거 관련해서는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내가 투표한 용지가 개표장에 안 나왔다는데 왜 무관심합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무관심합니까? 그러면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선거 또 하라는 것과 내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매번 부정선거로 가도 여러분들 항의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이거 밝혀야 됩니다. 자, 그거 외에 크게 두 가지 외에도 1년 번호지를 선거인이 본을 앞에 떼지 않은 점, 그 다음에 이거 줄밖에 없는 이 투표용지 공부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세세하지만 중요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인 선거입니다. 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예. 제 생각나는 걸 한마디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랬었습니다. 예,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죠. 예. 내가 말소리가 좀 큰데 잘 안 들립니까? 네. 여기 태극기 집회도 내가 나가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 근데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하거나 뭘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주장은 강하게 할 줄 아는데 보수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이렇게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이제 우리 집에 가정이나 내 밑에 아들, 며느리, 손자, 사위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투표하는 애들이 다
보수를 찍었는데 그걸 다 좌파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보수가 뭐 의되고 이것도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뭐 TV 토론을 하거나 뭘 하거나 어떤 정책을 세울 때 투표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슨 얘기를 하고 나가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될 게 우리 집에 내 가족, 내 아들, 며느리, 손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시켜놓으면은 이런 법들을 안 고쳐도 자동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판한다고 아무리 재판해봐요. 결론 안 나옵니다. 쫓아다니면 고생만 하지. 조갑제 TV나 정규제 방송 같은 걸 보면은 뭐 주장하는 거야 다 맞은 주장이에요. 그런데 적용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입을 덮어 쓰고 눈 뜨고 욕하고 떠들어도 옆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떠들어도 전달 안 됩니다. 우종찬 기자라는 사람이 보면은 거기 뭡니까 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했는 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 작업을 끝날 때까지 그게 진행이 돼가지고 판결이 나옵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 빙빙 돌면서 내 혼자 속을 끓이는 어떤 그런 행위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정치가 여기까지 흘러온 데는 정교조가 있었어요. 정교조. 그 사람들이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사상적으로 그쪽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우리 집에 손녀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작년 겨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 하는 얘기가 학교에 가니까 얘기하는 게 쉽게 말하면 나쁘게 하는 말로 자편향되어 있는 그런 얘기가 귀에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대학교 들어맞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래 되면은 어릴 때 생각했는데 다 맞은 거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릴 때 유치원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굉장히 성장해가지고 사회를 알 때까지는 기독교가 제일 좋은 줄 압니다. 절에 다녔으면은 나이 들어가 한참 어쩌면 평생 죽을 때까지 절이 제일 좋은 줄 압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학교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제대로 못 가르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 부모들이 싸움을 하든 뭐 돈을 주든 뭐 어디 달래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애들부터 투표를 제대로 하든 만들면 투표 잘하면 되죠. 100명이 다 쉽게 말해서 우파 찍었는데 좌파가 뭐 이거 조속한다고 조속해야 됩니까? 안 되거든요. 내가 이제 지금 이 얘기하고 좀 틀리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얘기하고 싶은 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되면 꼭 자기네 식구들이 내 손자 아들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는 고향이 안동이랬는데 옛날에 어릴 때 얘기를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개도 안 뜬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음악의 교육을 받았고 가정교육을 잘 받았고 우리 이제 밑에 조상을 가장 쉽게 얘기하고 김구 선생님 할아버지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그때 아버지 얘기하는 건 바로 법이랬어요. 지금 우리 애들인데도 나는 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도 투표하러 갈 때 내가 누가 찍으라 그러면 다 따라 찍습니다. 그게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에 지금 강의하시는 선생님은 처음 봐서 뭔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어떤 일하는 앞에 진도들이 그걸 꼭 적용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맞은지 안 맞은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제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고 본인 얘기하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소송하는 거 소용이 있겠냐?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소송보다는 앞서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그럼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냐? 사실은 할 거는 다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문제가 발생 안 되게끔 하면 좋지만 네, 문제가 발생했으면 발생한 대로 또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만 나중에 다른 문제를 이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다음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시면 또 그에 대한 문제 대응이 있고 그럼 또 뭔가 방안이 나오고 이렇게 맞춰가는 거지. 아 저건 해봤자 나중에 뭐 뒤에서 저건 소용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리 자포자기입니다. 네, 자포자기하거나 더 중요한 거 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는 할 거는 다 해야 된다. 발전이 네. 없습니다. 그래 발전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잘못된 선례를 덮고 넘어가 버리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나가버리면은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다음 선거도 계속 가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한 것을 전 국민들이 나서서 정말로 이번에만큼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집에도 지금 손자 손녀들 보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좌편향 된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된 이 19대 대통령 선거, 이게 부정선거, 정말로 이거는 어떤 분들 얘기에 의하면은 3.15 부정선거, 1960년대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를 몇 배 능가하는 정말로 고단의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덮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진짜 죽은 국민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로 전 국민들이 나서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힘을 뭉쳐서 앞장서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뒤에서 이렇게 전 국민이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우선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 해서 우리가 투표를 잘하게 만들면 된다. 이제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뭘 걱정하냐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투표가, 국민투표가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거는 개헌, 그렇죠? 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남북 간의 연방제, 연방제에 대한 찬반 투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봤서는 지금 예정인데 이 투표가 과연 어떻게 치러질까? 이번에 사용된 방법이 동원된다면 그 투표는 하나마나 그냥 사전조사,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에 맞춰서 그냥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수사는 검찰이나 지금 어떤 경찰에서 하지 않고 우리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누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렇죠. 1960년대 제1위 4.19처럼 제2의 4.19가 다시 터지합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불러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그게 또 다만 지금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방법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안 됩니다. 더 큰 부정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근거가 있으면 잡아야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걱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집사람도 이거 안 봅니다. 이게 유튜브를 안 봐요. 이게 가짜라고. 그리고 언론이 지금 울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집회, 대기 집회든 뭐든 지금 봐야 된다. 우리 집사 안 본다니까. 처음 보고 있다니까. 자, 여러분들 네. 이런 겁니다. 결론은 포기할 거냐, 포기 안 할 거냐. 포기하지 말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포기하지 말아야죠. 국민들이 모르니까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자. 아니죠. 아니면 어떡합니까? 최선의 방법을 뭐예요? 찾아야죠. 뭐예요? 네.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플러스텐에서 우리 유튜브 1인 방송들을 모으는 이유는 이분들이 언론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 이제. 그렇지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우리가 언론사를 지금 만들 수 없다면 지금 그 취미 활동으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 언론을 대신해서 그 중추적인 자리를 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존중해줘야 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언론을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언론사 사장 48명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 앞에서 충성맹 뛰는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좀 확인도 안 되고 했거나 말거나 그거 제 명단 지금 안 아니에요. 움직이는 애들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우리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신경 쓰자. 예, 예. 걔네가 북한에 가서 뭔 일 했든지 말든지 지금 그거 따지다가 아닙니다. 그죠? MBC 하나만 잡고 이러세요. 거기만 지금 우파 안 합니다. MBC. 지금 안 움직이는 애들 그 이유 그거 따질 때가 아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모르면 모르는 분들에게 알리자. 저는 그래서 없는 돈에 전단지 한 장을 만들어서 뿌리는 겁니다. MBC.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운 시간 나와서 여기서 몇 분 안 되지만 와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최선이니까.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회 동포 여러분,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김재용 회장님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당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난 얘기 또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부정선거가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각자 의견을 내야지 다른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 분위기를 깨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우리 알 수 없죠. 만약에 하는 쪽에서 부정선거를 한다 하면은 일반 국민이 알게 하겠습니까? 절대 알게 안 합니다. 네. 바로 그게 차이점이에요. 현재 우리가 선거를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소를 제기한 것은 밝히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밝히자. 진짜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북한에 저 갔다 오고 뭐 그런 얘기 아무 의미 없어요. 왜 남북한 지금 다 왕래하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부정선거냐 아니냐. 제 생각 이런 생각이있습니다. 김재용 회장님. 자, 만약에 우리 김재용 회장님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꼭 좀 해주세요. 오늘 몇 분 안 오셨는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정확하게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투표했던 장소를 한번 다시 한번 가주세요. 가셔가지고 과연 카메라가 있었는가. 다음 두 번째,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그 관악구분, 여기 관악구입니다. 관악구면 관악구, 자기 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투표한 투표용지를 좀 알고 싶다, 찾아보고 싶다. 또 다음이 뭐냐면 내가 위원번호가 몇 번이냐, 요걸 좀 보시라. 그럼 얘는 틀림없이 그 우리가 이 지문을 찍은 것은, 지문 찍은 경우는 자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걔들이 꼭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5월 9일날 투표한 사람들은 그 지역별로 그 명단이 있어요. 그 투표 그 명단 있으니까 그걸 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지문 먼저 5월 4일날 5일날 하신 분들은 여기에 지문 찍었기 때문에 그 남발행을 모릅니다. 내가 남발 몇 번이냐,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뭐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정보공개 선거하세요. 정보공개. 정보공개 선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말로만 안 해줘요. 한 예를 뭐냐면은 뭐 검찰이라든가 이렇게 조사받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그 소송에 관계되는 부분을 복사되는 복사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뭘 하냐면 정보공개 신청해야 돼요. 네, 항목 쪽 해가지고 어떠한 거 항목 쪽 나에 해가지고 정보공개 딱 신청하면은 그 안 해줄 수 없어요. 꼭 해줘요. 그때는 만약에 안 해주잖아요. 그럼 행정성을 거는 거예요. 그럼 100% 이게요. 그걸 내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하고 번호가 몇 번이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복사해서 서류를 해달라고 하세요.
안 할 경우는 이제 정식 전공 청구하시고, 전공에 청구하는데 좀 무엇이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도 만들어 드리고. 이상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나라 발전하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나는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과거를 좀 뒤돌아보기 위해서 바빴고, 지금 좀 사업하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수출하려고 하면 오락부터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좀 이런 공원들은 괜히 고단하죠. 이 대신 이제 따따블로 홍보를 일단 챙겨주니까 그거 괜찮아요. 주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적자미나면은 제가 이제 역사 활동하고 또 더욱이 이번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은 내 자식과 내 손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내 아들과 내 손자, 내 증손자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최소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고 정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노조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평등이다, 공평한 분배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참 머리 나쁜 사람이다. 왜 너는 사장이 안 되는가? 왜 그 직장에서 공부를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느냐? 난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네가 똑똑하면 그 회사 내치고 나와. 스카우트 할 거 아니냐? 딴 회사에서. 넌 스카우트도 안 되는 사람 아니냐? 넌 무능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해주시고, 두 번째로 뭐냐면, 네가 똑똑하면 나와서 사업을 하는 얘기예요. 사장을 해야지. 사장을 한 다음에 네가 주장하는 거를 그대로 네 사원들한테 그렇게 베풀어라. 남 보고 베풀라고 하지 말고, 응? 그게 원칙이에요. 저도 과거에 80년도에 자학금 이쪽을 다 했어요. 저 돈 많이 벌었어요. 한 달 버는 수천만 원씩 벌었으니까. 80년도에.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 맨몸 그런 사람이 직장생활 하다가 돈을 모아서 그 돈 모은 돈으로 사업을 기초자금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사업한다니까 돈을 빌려주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 믿으니까 돈을 막 빌려줘요. 담보도 없이 그냥 말고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죠. 적시 자금 들어오니까. 저는 그 사업을 7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엄청나게 벌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이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시작합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너무 경쟁이 없어가지고. 바로 이런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없어질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노조 파업은 없어야 돼요.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는요 파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파업, 이 자본주의에서 파업이고 특히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건데 이 파업은 없어요. 파업을 한 사람은 그 기업체에서 죽여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파업하는 순간 회사가 이익이 마이너스 되면 그 회사 문을 닫아요. 80년대, 90년대 회사 엄청 문 닫았습니다. 그 바람에 더 많은 실업자가 생겼고 비정규직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 비정규직이 없었어요. 지가 기업할 때도요. 잘 나갈 때니까. 왜? 아니 그게 아니고 파업을 하니까 지가 제일 먼저 파업당한 것이 언제냐면 84년도에 파업당했어요. 84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파업을 하는 거예요. 현장 사원들이. 일 안 한답니다. 왜? 그러면 내가 간단히 얘기했어요. 야 그렇다면 왜 파업이냐? 월급이 적은가? 더 올려줄까? 왜? 그리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떠냐? 회사 사장님이 지금 20% 더 주고 있죠. 같은 동종업계에 급여를 20% 더 줬어요. 난 삼삼 흉내를 하고. 그런데 뭐라고 요구 들었냐면
사장님 물건은 다른 회사보다도 50% 비쌉니다. 제품가가. 그러니까 급여를 20% 더 주는 걸 말고 더 50% 올려주는 거야. 아이 그러면 네가 사업해야지. 기업을 네가 해야지. 왜 나보고 내 밑에 일하냐? 아 그래. 그렇다면 오늘부로 공장을 닫겠다. 딱 닫아버렸어요. 습관이. 다 저기 폐업시켜버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84년에. 기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기업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총 문자 보낸 건 2,000명이고 제 카카오톡은 약 한 2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어린잡아서 200명짜리 이상 되는 게 많아요. 그게 한 1,000여 개 되니까 20만 명 잡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참석한 사람은 요즘밖에 안 됩니다. 또 내가 일반인 역사 책도 쓴다 하는데도 책도 관심이 없나 봐요. 참으로 김재영 회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많아야 이렇게 발언할 때도 기분이 좋은데 사람이 적다 보니까 제가 소문스럽습니다. 저는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저도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제가 직접 저도 관악구에 사전투표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사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나도 분명히 또 엄지 둘러가지고 뽑아서 투표한 사람인데 찍을 때 괜히 신경 썼어요. 기상 좁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찍을 때요 약간 비슷하게 찍었어요. 내가 기억을 해요. 저는 한 서너 번 맞춰봤어요. 네.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무역표가 안 돼. 그것도 이제 탁 터놓고 그냥 2번 찍기 위해서 어떡하나 2번 찍기에 참 조심히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네,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기억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도 한 줄짜리, 우리 딸내미도 한 줄짜리. 저는 두 줄짜리 찍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사전 투표한 사람들은 네. 지문을 찍어서 투표지 받은 사람을 100%가 맞습니다. 지금 오시고 쭉 뽑아서 했어요. 두 번째 그 투표지가 사전에 인쇄된 거냐 그 자리에서 인쇄된 거냐 그 자리 선생님이죠. 그것이 중요해요. 쭈르륵 뽑아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볼 때 그 자리에서 인쇄됐다 하면 프린트했다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이 법을만 만들어가지고 네. 프린팅 할 수 있게끔 아 그래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여기 국민들은 아는 내용인데 이건 안 들어주겠습니다. 지금 개표장에 나온 용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프린트로 뽑아준 용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아마도 옵셋 인쇄, 대량으로 인쇄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표장에 거는 그래서 여러분 했는데 지문을 여기 대니까 쭉 나오던데. 네 맞아요. 나도 투표에 사전 투표. 그러니까 제가 전공에 성공한다면 그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 1년 남바하고 한번 찾아가는 보러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겁니다. 방법이 찾아가서 확인해요. 오늘도 김재용 회장님이 또 강요하신 바람에 좀 많이 얻어들었고 그 기초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삭제해 갑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2017년 7월 12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준비 모임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씨가 5시 오자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또 바쁜가 봐요. 네, 뭐 잠깐 있다 와서 이상으로 2017년 7월 12일 오후 3시에 봉천동에 위치한 한민족사 중앙연구회 강당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소송 진행도구 김재용 회장이 소송 진행 상황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유튜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해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좋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집사람도 청관이 쪽에 여기서 모든 방송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확인해야 감사합니다. 되는데 확인을 이제 안 나가서 가서 확인해봐야 돼.